오늘 저는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아침은 황제처럼 든든하게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황제의 식탁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따끈한 누룽지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 드시고 건강에 좋다는 과일 주스도 잊지 않고 한 잔씩 마셨습니다. 본인은 이보다 더 건강하고 속 편한 아침은 없다고 자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사를 마치고 한두 시간만 지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눈앞이 침침해지고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결국 오전 내내 소파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게 다 나이 탓이고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정밀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은 98 정도로 아주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해보니 수치가 220mg/dl까지 무섭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밥만 먹으면 혈당이 노켓처럼 솟구쳤다가 다시 낭떠러지처럼 뚝 떨어지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매일 아침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혈당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기를 하면 우리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뜨거운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예고 없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박 어르신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아침마다 혈관에 독을 채우고 계셨던 셈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최신 자료를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이미 당뇨 환자이거나 당뇨로 넘어가기 직전인 당뇨 전 단계 상태입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어르신 절반이 혈당 조절에 비상이 걸렸다는 뜻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박 어르신처럼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재는 공복 혈당 수치만 믿고 안심하시기 때문이죠. 정작 내 몸을 망가뜨리는 범인은 식사 후에 몰래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박 어르신에게 처방해드린 아주 특별한 6가지 아침 식사법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평생 먹어온 밥을 오트밀로 바꾸는 방법부터 식초 1스푼의 마법,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를 활용한 식사 순서의 비밀까지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짚어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먹기 힘든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의 종류와 순서만 조금 바꾸면 되는 아주 쉽고 실용적인 해결책들입니다. 특히 오늘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보약이라고 굳게 믿고 드셨던 음식들이 왜 노년의 혈관에는 독이 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의외의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혈관의 녹을 닦아내고 인슐린을 도와주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6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아침 활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던 지독한 피로감에서 벗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혈당 건강을 향한 실천 의지를 담아 댓글에 혈당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 정성을 다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철수 어르신에게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린 첫 번째 핵심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으시면 수저를 들기 전에 이것부터 실천하세요. 바로 올리브유를 한두 스푼 듬뿍 뿌린 신선한 녹색 채소 샐러드를 가장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반찬이나 밥을 드시기 전에 오직 채소만 먼저 천천히 씹어서 삼키셔야 합니다. 왜 하필 올리브유와 채소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몸의 소화 속도 조절에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위장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음식물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지 않도록 댐의 수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채소의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채소는 우리 장벽에 끈적한 보호막을 쳐서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실제로 채소를 먼저 드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는 분들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처방은 식사 15분 전에 물에 희석한 천연 발효식초 한 스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과 식초도 좋고 어떤 식초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효소의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즉, 설탕으로 변하는 속도 자체를 늦춰버리는 아주 똑똑한 속도 조절기인 셈입니다. 식초물을 마시면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30% 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절대로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 한 컵에 한두 스푼만 타서 빨대를 이용해 마시는 것이 식도와 치아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위가 평소에 약하신 분들이라면 빈속보다는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아침 식단에 달걀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아침에 누룽지만 드시느라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태워 없애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체의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가 먹은 당의 80%가량이 근육에서 소모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 엔진이 자꾸만 작아집니다. 엔진이 작아지니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달걀 2알이나 두부 반모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점심때 폭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훨씬 완만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 본인이 그동안 건강식이라 믿었던 누룽지가 사실은 단백질 하나 없는 순수한 당덩어리였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셨습니다.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된다고 좋아하셨던 그 식감이 사실은 혈관으로 당을 가장 빠르게 밀어넣는 통로였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도 혹시 박 어르신처럼 속 편한 음식만 찾다가 혈관 엔진을 꺼뜨리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 올리브유 샐러드 먼저 먹기, 그리고
식전 식초물과 단백질 챙기기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아침 혈당 곡선은 몰라보게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는 영상 한 편이 누군가에게는 당뇨 합병증을 막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박철수 어르신이 가장 충격을 받으셨던 나머지 3가지 해결책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초, 물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곡물과 후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때입니다. 4번째 비결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흰 쌀밥이나 부드러운 빵 대신 거친 귀리, 즉 오트밀을 아침에 주연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귀리라는 말을 듣고 말이나 먹는 사료 아니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트밀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의 위력을 설명해드리자 눈이 번쩍 뜨이셨죠.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소장 안에서 아주 끈적끈적한 천연 거름망 같은 막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당분이 혈관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려고 하겠죠. 이때 오트밀의 끈적한 성분이 그 당분들을 딱 붙잡아서 아주 천천히 스며들게 만듭니다. 마치 홍수가 났을 때 모래주머니를 쌓아 물길을 막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30% 이상 안정된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설탕이 들어간 가공 오트밀이 아니라 순수한 귀리 그 자체를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5번째는 과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라고 해서 다들 챙겨 드시죠? 그런데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박 어르신처럼 먹기 편하게 믹서기에 갈아서 즙을 내 드시나요? 그것은 금사과가 아니라 설탕 주스를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그리고 입으로 꼭꼭 씹어서 고체 형태로만 드셔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씹는 과정도 없고 섬유질도 파괴된 상태라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하지만 껍질째 씹어 먹으면 펙틴과 케르세틴 같은 성분이 혈관벽을 청소해주고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무엇보다 과일은 식사 전이 아니라 모든 식사를 마친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처럼 당도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오트밀에 얹어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6번째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오해하며 먹어온 독약 같은 음식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셨던 누룽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어르신들은 소화가 안 될 때 누룽지 한 그릇 끓여 먹으면 속이 편하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누룽지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한 번 더 가열해서 당질을 극대화한 음식입니다. 입에는 부드러울지 몰라도 우리 혈관에는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믹스커피나 과일 주스 같은 액상당은 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액체는 위장을 순식간에 통과해서 소장으로 가채는 위장을 순식간에 통과해서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대처할 시간도 없이 혈당을 치솟게 합니다. 기상 직후에 마시는 블랙커피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잠을 깨우는데 여기에 카페인이 더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커피는 반드시 아침 식사를 든든히 마치고 30분 뒤에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6가지 해결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왜 아침마다 그렇게 피곤했는지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과일 주스와 누룽지가 사실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반성을 하셨죠. 여러분도 지금 박어르신처럼 아차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내 몸의 소중한 혈관을 지키는 이 6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유익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의학 지식을 어르신들께 전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박철수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아침을 보내고 계시는지 그 구체적인 일과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이 시간표를 그대로 여러분의 하루에 옮겨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시고, 먹고, 걷는 것입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새로운 아침은 6시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수분을 많이 빼앗깁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기 가장 쉬운 시간이죠. 이때 마시는 물 한 잔은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실제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고혈당 위험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을 드신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나면 6시 15분쯤 식초물을 준비합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빨대로 천천히 마십니다. 식초물을 마시고 나서 약 15분 정도 식사를 준비하면 우리 몸은 당분을 받아들일 완벽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드디어 6시 30분 본격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박어르신의 식탁에는 이제 누룽지 대신 4단계 식사법이 자리 잡았습니다. 1단계는 올리브유를 뿌린 채소 샐러드입니다. 상추나 양배추를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씹어 드시며 장에 보호막을 칩니다. 2단계는 삶은 달걀 2알입니다. 근육 엔진을 돌릴 연료를 채우는 과정이죠. 3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식인 오트밀을 드십니다. 설탕 없이 블루베리 몇 알만 얹어서 말이죠. 마지막 4단계는 사과 반쪽을 껍질째 아삭하게 씹어 먹으며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7시가 되면 박어르신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딱 20분만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시죠. 식후에 바로 걷는 것은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인슐린의 도움 없이 근육이 직접 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만 걸어도 아무 때나 30분 걷는 것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이 박어르신처럼 제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내용 3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마트에서 많이 파는 오트밀 우유가 몸에 더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입니다. 오트밀은 곡물이고 곡물은 전분입니다. 오트밀 우유는 이 전분을 물에 갈아서 액체로 만든 것이라 사실상 전분 주스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죠. 대신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을 먹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를 드셨던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과당이 곧바로 간으로 전달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혈당을 요동치게 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로 배를 어느 정도 채운 뒤 식사 맨 마지막에 디저트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섬유질의 도움을 받아 당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침 커피를 포기 못하겠다는 박어르신께 저는 딱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식후 30분 규칙입니다. 빈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슐린 일을 방해합니다. 식사를 건강하게 다 마치고 소화가 어느 정도 시작될 때 블랙커피 한 잔을 즐기세요. 그러면 커피가 대사를 돕고 당뇨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루틴을 지키신 지 딱 2주가 지났을 때 박어르신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을 먹어도 졸음이 쏟아지지 않고 머리가 맑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무엇보다 손발이 떨리던 증상이 사라지고 점심때까지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생겼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실제 혈당 수치도 식후 1시간 뒤 140mg per 데시리터 이하로 아주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박어르신처럼 활기찬 아침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내일 아침 물 한 잔과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변화를 지금 바로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를 남겨주세요. 혹은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며 서로를 응원해 주시면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도 결국은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식탁을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당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시작 15분 전에 식초 물 한 잔을 마시고 올리브유를 곁들인 녹색 채소부터 드십시오. 둘째, 주식은 오트밀로 바꾸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껍질째 먹는 과일을 마지막에 챙기십시오. 셋째, 누룽지나 과일 주스 그리고 공복에 마시는 믹스커피는 혈관을 공격하는 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례로 들려드린 박철수 어르신의 그 후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어르신은 저와 약속한 이 6가지 원칙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뒤 박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의 그 헬쑥하고 기운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선홍빛 혈색이 돌고 눈빛은 아주 형형하셨거든요.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널뛰기 하던 혈당은 아주 평온하게 자리를 잡았고 당뇨 관리의 핵심 지표인 당화 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어르신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다시 찾은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만 먹으면 몸이 무거워서 손주들이 놀러와도 등만 내어주고 누워 계셨는데 이제는 손주들 손을 잡고 공원에 나가서 같이 술래잡기를 하신다고 해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산행을 가셔도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서 걸으신 만큼 체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는 게 무섭지 않고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입에 넣느냐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원래 그런 것이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답을 해줍니다. 70세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식탁 위에 누룽지를 치우고 오트밀과 채소를 올리는 그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녹이 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피로가 아닌 활기로 가득 차도록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따뜻한 지혜를 널리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그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 어르신들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들만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건강하십시오.